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른바 2.5단계로 자영업자들 생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실제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 강화문 인근 음식점들 모습입니다. 이 방역 규정이 강화되면서 손님들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네. 재택근무가 늘면서 이 직장인들로 붐비던 점심 장사도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마감 시간도 밤 9시로 당겨지면서 20여 년 노포의 주인은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한숨을 내셨습니다. 이 가게에서 20년 전부터 가게 차리고 차라리 쉬는 게 낫죠. 견뎌봐야 되겠지만 회장이 없거나 그러면은 쉬어야죠. 강산 기자, 아예 문을 닫는 상점, 음식점, PC방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인사동의 한 기념품 가게 밀집 지역을 찾아가 봤는데요. 아예 문을 닫은 상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곳도 종업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휴폐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매출은 거의 제로입니다. 들어오는 손님들도 거의 없었어요. 직원들이 다 가정을 갖고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직원들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앞에도 식당이 이제 문을 거의 닫았고 지금 이제 문을 열고 있는 분들은 계약 기간이 이제 좀 남은 분들. 박 기자, 이런 상황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폐업 안내판을 내건 상점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상가는 전분기 대비 2만 1,000여 개나 줄었습니다. 어떤 업종의 상가가 줄었나요? 네, 없어진 곳 절반이 음식점이었습니다. 네. 외식업계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어 편의점과 마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가 감소 추세는 3분기 들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기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방역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이 자영업자들 굉장히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군요. 박 기자, 최근의 방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대체적으로 감소 흐름을 보였습니다. 400명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모양새인데요. 강화된 거리 두기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도권에서 환자 급증세를 그나마 꺾은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과이자 인내의 결과이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 기자,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정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멈추고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린 48.1%를 기록했습니다. 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올라 역시 48.1%로 집계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영업과 노동직 모두 5%포인트 넘게 떨어져 50%를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연령대에선 20대의 지지율 하락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운영자금, 생계자금 용도로 대거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우리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60조 9,200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면서 이 빚상환 여력도 떨어져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박 기자, 그래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응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이 추석 전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선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특배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네,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이었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배경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강 기자, 문 대통령이 말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여기서 이 맞춤형의 의미는 뭔가요? 네, 맞춤형이라는 의미는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차별화해서 선별적으로 지급된다는 건데요. 강화된 방역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성격을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역시 문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습니다.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 기자, 이번에는 야당도 원론적으로는 선별 지급에 찬성했죠?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함께 좀 우려를 또 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설왕설래하다 지금이라도 4차 추경 편성 요청에 전향적으로 응답한 건 다행이라고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재원이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부분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의당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철 선임 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 연대적 측면, 또 이 신속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 이 선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기자, 이 지자체별로는 이미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이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만 원 충전으로 25만 원을 쓸 수 있는 25% 인센티브 혜택의 소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충남은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12개 업종, 이 4,000개 업소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도 PC방 등 고위험시설 508곳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 춘천시는 또 시민에게 10만 원씩 2차 지원금도 지급 중입니다. 대구, 전남 화순, 전북 완주 등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가 함께 늘고 있습니다.